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 한 차례 논평에서 명심보감 속에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렸던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아휴 인시화 인효 아시복.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은 재앙이고 남이 나를 헐뜯는 것은 나에게는 복이다고 말입니다. 왜 복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류가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께서 남기신 그 많으신 명언들 속에 이런 명언이 들어있습니다. 남을 헐뜯지 말라. 내 기가 빠져서 그 사람에게로 간다. 저는 한 번도 국민당 안철수 대표님을 실제로 마주서서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TV를 통해서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아오며 이분이 얼굴에 항상 빗겨있는 화기로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은근히 감탄하곤 합니다. 제 지인 가운데 정말 유명한 관상에 능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 유명대학의 교수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곤 할 때면 항상 저한테 주는 주의가 가급적 사람을 많이 만나지 말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에 화기가 어려있는지 아니면 사기가 어려있는지 여기서 이 사자는 바르지 못하고 간사하며 요사스럽고 음해로움을 뜻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는 기운을 뜻하는 기자입니다. 중국어로는 시에치라고 부릅니다. 뜻인즉 얼굴에 만약 이런 사기가 어려있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거나 친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몸의 기가 그 사람에게로 빠져서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운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굴에 그런 게 어려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냐고 했더니 그런 화기 내지 사기는 얼굴에 덮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몸 주변에 대개 3인치가량이 두께로 몸 바깥으로 뿜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을 골라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화기로운 얼굴이고 어떤 사람이 얼굴이 사기로운 얼굴인가 하고 물었더니 화기로운 사람의 얼굴은 다름 아닌 안철수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의 얼굴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철수 대표의 얼굴이 바로 화기로운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 주변에 3인치가량의 두께로 화기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만약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의 얼굴을 늘상 보면 전혀 보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사기로운, 즉 사기에 온몸이 푹 젖어있는 정치는 누굴까 고 물었더니 대답해 주지 않으면서 장차 나보고 스스로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어느 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느냐면 이분이 두 발로 천리길을 마라톤 해낼 때부터 한순간에 빠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무결점일 수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때로는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진짜 아무 흥결도 없을까 하고 제가 여기저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 전에 이분께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실 때도 무섭게 이분을 공격하고 헐뜯어왔던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하기도 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나 진실은 숨기지 못하는 법이요. 진실은 순금과 같으며 순금은 불을 겁내지 않는다는 이런 속담들이 모두 적중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남 여수의 그 바닷가에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까지 천리 마라톤을 함께 해낸 안철수 대표의 부인,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대한민국의 명문 카이스트를 거쳐 서울대 교수로 계신 분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또는 오늘날 현재의 정치인들의 부인들 가운데서 정말 안철수 대표님이 부인 김미경 교수님 같이 이 나라 제일 부인으로서 가장 적격인 분이 또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해경국님이 줄리니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인터넷 세상에서 거짓말로 화제가 되고 사기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처와 처가 가족들 때문에 잔뜩 망신살이 뻗쳐있는 이런 유력 대권 주자들을 볼 때면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렇게라도 국모복이 없으신지, 왜 김미경 교수님 같으신 분은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또 많은 대한민국의 양지가 있고 좌우양편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중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수하시며 가장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많은 재산을 기부하시고 또 천여 총각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셨고 수십 년 동안을 계속 봉사로 이어오고 있는 그 아름답고도 위대한 삶의 휴먼 미러와도 같은 안철수 부부의 그 인생의 궤적을 한번 판초해 보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온갖 언론들마다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는 중도는 없어졌다느니 제3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느니 또 나아가 안철수는 여지없이 쪼그라들어 있다느니 이제는 정치 생명까지도 거의 마감해 가고 있다느니 방송은 또 방송대로 흥이 나서 그런 패널들만 모시다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패널들은 물론이고 방송사들도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진가에 대하여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의 참으로 바보 같으신 일부 국민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안철수의 얼굴 모습과 그가 웃는 모습을 자세하게 정말 찬찬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어려 있으며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어려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권의 실책과 부정을 비판하실 때만큼은 근엄하고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 화기로움은 그렇게 분노하실 때도 언제나 이분이 몸 바깥에서 한 3인치가량의 두께로 항상 뿜겨져 나오고 있음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최근에야 비로소 그 화기로운 기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기로운 기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또 다른 유명한 시구가 있는데 이 시구는 국영 누가 쓴 시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약 3000여 년 전부터 중국의 백성들이 매년 명절 때마다 출입문 양쪽에 서서 붙이곤 하는 출련이 있는데 이 출련에 어떤 유명한 시구가 있냐면 보통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이 출련 내용을 제가 이 출련 내용을 중국어로 읽어드리고 또 자막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중국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和气自来君之在 총광시엔다오 지런자. 우리말로 직역하면 화기자내 군자택. 무슨 뜻이냐면 화기는 군자의 저택에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하자면 이 우주 속에 넘치는 기 가운데 화기로운 기는 오직 군자를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식구는 충광시엔도 지런자. 충광선도 기린가, 즉 봄빛은 기린이 집에 먼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앞에 식구 속의 군자와 뒤에 식구 속의 기린, 즉 행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군자와 기린은 같은 뜻이며 즉 화기로운 기운과 찬란한 봄빛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할 때의 안철수는 근엄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는 항상 화기에 넘쳐있는 정치인으로는 제가 알기로 정말 안철수가 유일합니다. 더도 말고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하여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격적인 모욕을 마구 내뱉었어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이 질문 앞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화기를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또 김종인의 아바타로 정평이 나 있는 이준석 현 국힘당의 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싱가포르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일본군 전범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흉내를 내면서 예스까 노까 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반복해가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한국의 언론들이 모두 그 말을 도배하고 있었잖아요. 기사 제목들이 온통 예스까 노까로 도배하고 있잖아요. 와, 이 예스까 노까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처음 해석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 계신 날짜 시간을 대조해 보십시오. 이미 보수파의 유튜브 평론가들이 야마시타의 흉내를 낸다고 지적하고 있는 동영상들이 훨씬 먼저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이준석 대표가 혹시 야마시타의 이 예스까 노까를 알고 하신 것은 아닐 텐데 라고 한 말이 의구심을 내비친 것 뿐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준석 대표는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는 스스로 방송사에 연락하여 난 이 문제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먼저 요청까지 하면서 정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동네방네를 두드러다니면서 왜 나를 일본군 전범 취급하느냐, 그럼 우리 국힘당이 일본군 토착예구당이란 말이냐고 정말 그의 실태한 모습으로 온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계시잖아요. 결국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이 기사들에 매달려 있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어보노라니 모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스까 노까 이거 누가 내뱉은 말이냐고, 당신이 스스로 먼저 내뱉은 말이 아니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씩이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기사 제목에 예스까 노까를 도배하게 만든 것도 바로 당신 본인이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또 모자라 이번에는 왜 나를 일본군 전범 취급하느냐고, 우리 국힘당이 그래 일본군이란 말이냐고 이렇게 아우성치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특대급 기사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언론들마다 모두 도배를 합니다. 예스까 노까에 이어서 내가 전범이냐, 국힘당이 일본군이냐 이런 기사들이 릴레이하여 나오고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히도록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바보 같은 등신 같은 이런 당대표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또 이준석 대표는 어떤 뉴스를 창조해내고 있느냐면 예스까 노까에 이어서
일본군 전범에 일본군 국힘당을 이어서 이번엔 또 내가 왜 애순이요, 내가 왜 철부지냐고, 나를 철부지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이 정신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린 모양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즉 자기는 김종인과 같은 급수의 정치군으로서 안철수한테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와, 제가 다시 한번 중복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등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총명해서 총명이 물극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인배의 그 소총명 때문입니까? 자신을 불쑥 김종인류의 급수에 가져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항상 입에 담고 자랑인 양 2030이 자기를 선택한 것은 자기가 젊고 자기를 통하여 이 국힘당을 세대교체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또 많은 보수파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는 김종인과 같은 급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한테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이 안철수에게 당했었습니까? 항상 당신이 일반적으로 안철수를 계속 헐뜯어오기만 했던 것이잖아요. 노원구에서 안철수에게 패배한 것이 안철수의 잘못인가요? 노원구의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당신은 노원구의 주민들을 미워해야지 왜 안철수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렇게 10년 가깝게 계속 헐뜯고 물어뜯고 험담하고 뭐더라, 이제는 일본군 침략자 흉내까지 내가면서 예스까 노까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까? 그리고 또 혼자서 예스까 노까 하고 실수했으면 됐지, 왜 거기다가 또 나를 전범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국힘당을 일본군으로 보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가지다가 비약해가면서 당신이 저지른 망발에다가 아무 잘못 없는 국힘당까지 끌어다 붙여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당신 때문에 국힘당과 국힘당의 100여 명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오물을 뒤집어 쓰는 꼴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 당신은 자기 개인의 그 속 좁은 사감에 의해서 안철수를 헐뜯는다는 것이 그만 자기가 대표로 있는 국힘당과 국힘당의 100명 국회의원들의 얼굴에다가 오물을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고 뭡니까? 가뜩이나 진보 여당 쪽에서 국힘당을 가리켜 토착외구당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당신도 당대표 경선 때 그렇게 난 나경원 후보를 토착외구 쪽으로 몰아가지고 부득부득 악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독립항례 다니면서 나를 왜 일본군 전범으로 모느냐? 그럼 우리 국힘당도 일본군이란 말이냐? 누가 어쩌지도 않는데 이준석 대표가 혼자서 아주 미치듯이 떠들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좀 더 물어봅시다. 당신 주변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그 흥행을 일으켰던 국대놀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요만큼이라도 좀 안철수 대표에게서 배울 것은 배우세요. 수하의 국회의원 3명밖에 없는 안철수 대표가 당신을 상대하지 않고 그분 밑에 있는 분들이 보다못해 나서서 당신을 비판하는데, 왜 당신은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고 또 국대놀이로 선출한 젊은 대변인들도 한둘이 아닐 텐데, 아니 왜 이 사람들은 하나도 부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대표가 혼자 나서서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당신은 정말 이 노릇을 진짜 즐기는 것입니까? 너무 즐기다 못해 흠뻑 빠져서 다른 사람들 아예 참견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는 정말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민의 성까지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년 3월에 정권을 쟁취하지 못하면 국힘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보수파 국민들에게 역적이 됩니다. 진짜로 택시기사로 나머지 긴 여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미 당신들은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윤석열의 입당으로 말미암아 이미 철석연대는 끝났고, 안철수 대표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결코 아무 변수도 되지 않는다고 충분하게 자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충고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이미 예스가 노카하고 별의별 행포와 촉대를 다 보여드린 이상 이제부터는 더는 합당에 매달리지 마세요. 다시 합당이란 두 글자를 입에 담지도 마세요. 본인들께서 넉넉하게 자신하고 계신 대로 제3지대는 이미 없어졌으며 중도는 모두 젊은 이준석 당신을 보고 다 국힘당으로 따라왔으니까 안철수는 그들도 보지 마시고 쭉 국힘당 혼자서 계속 씩씩하게 잘 나가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인 하나의 정당으로서 각자 자기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단일화의 부정적인 김종인에게서 배운 대로 당신도 단일화 없이 일사천리로 한번 밀고 나가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논평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논평을 요약하면 주요하게 두 가지의 큰 문제점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준석 대표가 항상 안철수를 헐뜯을수록 이준석 대표의 젊은기가 다 빠져서 안철수 대표에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동양의 고전인 명신보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테레사 수녀께서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다음 둘째는 당신의 주변에서 모두 입을 다물고 누구라도 나서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망신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주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당신이 계속 이렇게 망가져 볼품없이 되는 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타서 당신에게 쓴 고언을 하지 않고 거꾸로 한 발 나서서 지연사격을 하고 있는,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는데 과거에 안철수를 옛주인으로 모셨던 배신자 그룹, 이에 하면 김근식이나 김철근이나 장진영 같은 사람들만이 나서서 당신과 함께 자기의 옛주인을 물어뜯는 것은 더더구나 망가져가고 있는 이준석의 형상에다가 오물 내지 아주 똥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근식이나 김철근이나 장진영 같은 이들 배신자들의 그 슬픈 절창을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듣고 있는데 유독 이준석 대표의 귀에만 들리지 않고 있나 봅니다. 자고로 31입 40부록 57,000명 그리고 62순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60쯤 돼야 육체적인 귀는 어두워갈지 몰라도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이 명언은 우리 인류의 성현 공자의 인생회고록에서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도와 함께 옛주인을 헐뜯는 방식으로 지연사격하고 있는 자들은 결코 충신이 아니라 간신배들이란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진심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드리는 권고 내지 충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둘째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항상 화기로운 안철수 대표의 얼굴을 아주 자세하게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분이 몸 주변에서 3인치가량 두께의 화기가 분기지 나와 보호막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반드시 발견하게 될 날이 옵니다. 안철수를 헐뜯는 자들이 헐뜯을수록 그들의 기가 모두 빠져서 안철수에게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속에 아효인시와 인효아시복이 바로 그래서 나온 명언이 아니겠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명언도 바로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기로운 사람을 보면 그 화기가 나에게도 뻗쳐와서 운이 생기지만 사기로운 자를 보면 그 사기에 내 운이 날아나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만 더 보충하신다면 만약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갑자기 이 도리를 터득하고 다시 안철수 대표를 씹지 않고 헐뜯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무척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얻은 기가 아주 많았을 테니 말입니다. 또 김종인과 이준석도 안철수를 씹는 방법으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무지 많이 비판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김종인과 이준석도 사실상 자기를 비판하고 질타하는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게 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이준석 이 세 사람과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사실상 서로 상생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생관계 속에서 소인배들이 난무하고 간신배들이 충신양 둔갑하고 배신자들의 슬픈 절창이 지금 한창 국힘당의 장송곡이 되어 울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멀거니 구경만 하면서 은근히 속으로는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국힘당의 100명 국회의원님들, 정부 여당과 싸우는 일은 오로지 3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나몰라라 다 맡겨버린 채로 그들 자신은 취생봉사에 살아가는 정말 한마디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이런 바보 덩신 같은 군상들로 모여들어 있는 국힘당이 정말 많이 하느라도 아차하고 정권을 쟁취한들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들 때, 거기다가 이 더러운 정치판 때문에 기분까지도 또 우울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온 얼굴과 온몸에 참으로 상스러운 기운, 즉 화기로 덮여있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놓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국모, 이 나라의 제1부인 되자면 최소한 얼마만큼이 덕이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안철수 대표님의 부인 김미경 교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늙은 정치 투기꾼의 동명이인의 부인은 아니라는 점을 새삼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